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SEC 웹사이트에서 소송을 건 다큐멘트와 어떤 상황이었길래 SEC에서 리플을 수주를 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EC 웹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커미션 사이트에 보면은 여기 뉴스란에 보면은 여기 프레스 릴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2일 거를 들어오면은 서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서머리는 첫날 요약을 했고, 두 번째 SEC 여기 컴플레인트, 그래서 수한 내용 이 71페이지 가량 나와 있습니다. 이 72페이지 전부를 다룰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놓친 부분 67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톨링 어그리먼트라고 있습니다. 이 톨링 어그리먼트가 무엇이냐? 292조 항에 보면은 톨링 어그리먼트라고 나왔는데, 톨링 어그리먼트, 톨링 합의는 당사자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 당사자들끼리. 그러면은 리플의 의장인 크리스 라센과 그리고 SEC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턴은 훨씬 이전에 만나서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측이 모두 법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에너지와 돈을 쓰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돌출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절충하고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자, 이 말은 합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392항에 보면은 리플과 SEC는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그리고 7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9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리고 12월 9일부터 2020년 6월 8일까지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의 실행을 중지하는 토얼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0년 12월 9일까지, 그리고 2020년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토얼링 체결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94항에 보면 크리스 라센과 SEC의 제이 클레이턴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한 공소시효의 실행을 중지하는 법적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12월 31일 날까지 이걸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의가 되면은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 합의가 된다면 법적 합의를 말합니다. 지금 아직 2, 3일이 남아있죠. 그러면 어떤 합의가 있냐? 고소장에 2페이지, 3페이지 요약본 이 미디어에서 나온 걸 종합해 보면은 크리스 라센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사직을 하거나 기사회에서 나와서 사회이사가 되던, 저번에 영상으로 올렸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자기의 이사직을 포기하고 사회이사로 나가면 됩니다. 다른 데서 이사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감사하고 경영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사들이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벌금도 물고, 저번에 테더가 페널티는 1.4 트릴리언이니까 테더가 1000배가 더 많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리플은 금액이 테더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낸 그 비용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고 있죠. 이 톨링 어그리먼트가 공소시효 실행 중지를 할 수 있는 게 아직 2, 3일 남았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하진 않지만 2, 3일 정도 지켜보면 만약에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면은 이 수는 없던 것이 되겠죠. 이 뉴스는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리플 고소하기 5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HFCA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에 서명했다.
그래서 법률로 제정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이 클린턴 위원장이 이러한 제정에 관련된 계획된 SEC 규칙 제정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렇죠. 규칙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12월 18일 날. 그러면 이게 어떠한 거냐? 상당히 이슈화가 되는데 리플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SEC와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HFCAA와 계획된 SEC 규칙 제정 사이에는 상당한 중복이 있는데 클레이턴 의장이 직원들에게 의회 권한을 통합하기 위해 거의 최종적인 규칙 제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감사 회사를 조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Public Company Accounting Official Board의 권한을 당국이 제안하는 관할 지역에 위치한 감사원을 사용하는 보고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 SEC가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외국 정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규칙을 공포해야 된다. 라고 지금 여기선 덧붙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EC가 권한을 갖다가 더 늘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로 제정한 게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조사할 수 없는 지역의 감사원이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엄청난 파워죠. 이거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로 서명했는지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발표되는 새로운 대통령이 SEC 미증권거래위원회의 의장도 임명할 텐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트럼프가 지금 하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리플을 고소하게 됐죠. 이거에 관련된 사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이 클린턴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고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로 제정하고 제이 클린턴이 규칙 제정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말했냐 현실적인 고려라는 말을 덧붙여서 현 위원회는 PWG 권고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한 규칙 제안을 올해 말 이전에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레이턴 회장은 직원들에게 FACAA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미국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 있는 기능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귀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 지시는 실용적인 조치라고 언급했고 이 규칙 제안보다 더 광범위한 구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이턴 회장은 이달 말까지 위원회를 떠날 계획입니다라고 나와 있고 이는 민주당 의원 2명과 공화당 의원 2명, 4명으로 구성되는데 제이 클레이턴은 떠났습니다. 아직도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는 제이 클레이턴이 커미셔너스의 안에 들어와 있죠. 새로운 의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여기 커미셔너 엘라드 로이스맨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크립토만 기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임시위원장으로 이 사람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연휴 기간이긴 하나 23일 떠난 이후부터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기까지는 이 사람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겠죠. SEC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상원에 의해 확정된 의장을 임명하기 전에 최소한 한 명의 의장직을 대행하게 될 것입니다. 엘더리만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방향과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몇 가지 불확성성을 내포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게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월 6일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90일 이내에 SEC가 법령 공개 요건을 이행하는 규칙을 발행하도록 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12월 21일 2020년에 나왔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된 거는 여기는 패스라고 나왔으니까 상원, 하원 다 통과가 된 겁니다. 뭐가 통과가 됐냐? 이건 미 국방부에서 가져온 겁니다. 의회는 연례 국방법안에서 SEC 환수 권한 확대를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군사 정책이 SEC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죠. 지금 이 미디어에서도 일단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 군사 정책이랑 SEC랑
그리고 리플과의 관계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연례 국방 법안에까지 이 SEC라는 그다음 증권이 아니냐, 그리고 미 증권위원회가 왜 관련이 돼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EC의 위임 권한을 확대한다는 조항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랑 어떻게 미 증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국방 법안에서 SEC한테 더 큰 힘을 줘야 되냐, 그런 것도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의심이 드는데, 요거를 한번 보고 그걸 보겠습니다. 1480페이지에 수록된 NDAA는 SEC의 위임 권한을 확장하는 조항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국방부의 예산 및 지출을 명시합니다. HR 6395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12월 11일 의회의 양원을 다 통과했습니다. 상원, 하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SEC와의 무슨 사이가 있냐? 1934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SEC에게 연방법원에서 가져온 집행행위에 대해 면제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을 늘린 것인데 어떤 거냐? 추방시효를 늘린다. 자세한 사항 NDAA의 6501항은 다음과 같은 교환법을 개정합니다. 일단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7번 위원회가 증권법의 조항에 따라 제기하는 모든 조치 또는 절차에서 위원회는 청구할 수 있으며 연방법원은 파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점점 갈수록 이게 엄청난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법이 군사정책, 국방법, NDAA 안에서 교환법을 개정한다. 파기할 수 있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건데 왜 SEC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해서 2021년 해당되는 SEC 환수권 확대에 대한 연례 국방 법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HR 6395. 그러면 여기에 서명을 어떻게 했나? 이게 4,500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도 힘들고 변호사들도 이런 걸 보려면은 팀을 이뤄서 진짜 한두 달은 봐야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상원 의원들이 사인을 했죠. 쭉. 자, 여기는 하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들이 쭉 사인했습니다.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이 사항이 쉬운 사항이 아니고 트럼프가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SEC의 권한을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더 볼 것은 출사를 고소한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고소하는 날 대통령 직속 워킹 그룹인데 금융시장 관련해서 특정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및 감독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누가 했냐면 재무부 차관 문우신,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에서 워킹그룹 PWG. 제가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냐?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23일 날 프레스 릴리즈 한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상당한 스테이블 코인 계약을 체결한 참가자에 대한 주요 규제 및 감독 고려사항에 초기 평가를 제공하는 성명서입니다. 주로 소매 대금 지불에 사용되는 넥서스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 당국에서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 워킹 그룹을 만들었다. PWG. 이거를 갖다 왜 또 이걸 만들었을까요? PWG 회원군은 미국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 진화하는 기술 및 시장 동향과 규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대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은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이점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 및 재정에 관련해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계약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향후 대화를 고대할 것입니다. 재무부 차관 문우신이 말한 것이죠. 미국 달러화를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기타 스테이블 코인 계약을 포함한 디지털 지불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광범위한 금융을 포함한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제의 혁신을 장려합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워킹 그룹을
규제 및 감독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누가 했지요? 이거는 재무부에서 했습니다. 차가 문우신이 BWG에서 한 겁니다. 새로운 걸 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강조하고 소매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미국의 넥서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채택할 거냐 대한 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PWG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포함되느냐? 그렇죠. 재무부 장관 문우신 이외에 연방제도 기사회 의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이 됩니다. PWG는 이 성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통화관리자의 권한 대행의 견해를 구했습니다. 재무부에서 새롭게 23일 날, 왜냐면 휴가 가기 전날입니다. 이날 제가 뭐 했냐면은 종무식을 했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같이 밥은 못 먹지만 미팅을 하고 1월 3일 날부터 이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무리 그런 미팅을 짤막하게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톨링 어그리먼트대로 12월 31일 날 저녁에 극적인 타결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발표는 뭐 한 1월 3일, 1월 4일 될 수도 있겠죠.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1월 6일 날 의회 승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출이 될 것이다. 그 대통령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뀔 수도 있죠. 지금 다시 뭐 연임을 한다. 뭐 아니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지금에 있던 모든 당관들이나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롭게 다 같이 물갈이가 되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1월 6일과 또 1월 20일 그 취임식까지 봐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코인 노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